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나트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영상입니다. 나트랑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내일 출발할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트랑에서 제가 안 가봤던 곳 중에 야시장이 있어요.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라 가지고 야시장이 제대로 열릴지까지는 제가 지금 알긴 어려운데, 일단은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만 좀 보고 올까 해요. 뭘 살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구경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또 하고 나트랑에서의 그 여행에 대한 부분을 좀 코멘터리 형태로 조금만 남겨볼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달랏이란 지역으로 떠났는데 달랏에 도착하는 것까지의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해요. 나트랑에서 달랏을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버스를 이용할 건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갈 겁니다. 신투어리스트라는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에서 그 버스를 끊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볼 생각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가는지 같이 한번 따라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트랑에서의 마지막 밤 그리고 달랏까지의 여정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네, 야시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 먼저 정면에 보이는 게 침향탑이라고 합니다. 침향탑. 그 너머로 이제 바다가 쫙 이렇게 보이죠. 저도 이제 구글로 검색을 했는데 침향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꽃 무늬를 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요런 탑이 이제 그 야시장에 있으니까 야시장에 왔다는 거는 여기 맞은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만 찾아서 오셔도 되고, 시내에서 멀지 않으니까 금방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호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km? 그래서 그랩바이크 타고 왔는데 금방 왔어요. 이분이 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야, 뭔가 입구에서부터 화려하네요. 네, 나트랑 야시장의 입구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아까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괜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많아요. 무진장 많네. 뭐 요일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긴 어쨌든 관광 명소니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뭘 살 건 아닌데 그래도 야시장에 왔으니까 구경은 해야겠죠, 그쵸? 네, 말 그대로 인산인해란 말이 딱 맞습니다. 휩쓸리기 쉽겠어요. 양쪽으로는 이제 뭐 옷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아마 짝퉁 같은 것도 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면 되고, 가격은 아시다시피 야시장 특성상 일단 흥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0%씩은 깎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 깎는 건 어렵겠지만 적절히 조율을 잘 하면 되겠죠. 저는 사실 흥정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구경만 하다 가려고요. 확실한 거는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시장이란 건 알겠어요.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들 말도 많이 들리고, 일단 직원들도 한국말을 해요. 가방 보세요, 옷 보세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시장 구경은 항상 재밌어요. 뭐 이것저것 뭐 중복되는 것도 많이 팔고 하는데 그래도 활기 있잖아요. 근데 먹을 거를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우리 중국 쪽에 있는 야시장처럼 음식을 위주로 판다거나 이런 느낌은 잘 들진 않고, 게다가 야시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지금 정면 저 끝에 보이시나요? 저기까지가 전부라서 실제로 야시장을 다 둘러보는데 30분? 뭐 천천히 보면 30분, 길게 와도 1시간은 안 걸릴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할 게 없다 보니까 15분이면 보겠어요. 그 정도로 짧아요. 뭐 살 거 있으시면 사시고, 흥정은 항상 필수고, 그래도 야시장답게 이렇게 등도 들어와 있고 구경하는 재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야시장의 끝자락은 요렇게 여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또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이고 쇼핑몰은 쇼핑몰이고, 뭐 아울렛 해가지고 저 안에서도 뭐가 이것저것 많이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또 이게 거리가 나와서 시장이 시내 인접성이 좋네. 제 호텔에서 저는 바이크를 타고 가서 느낌이 없었는데
바로 시내 안쪽이라서 나오기 좋습니다. 보니까 기념품으로 살만한 것도 꽤 있어서 흥정만 잘하면은 좋은 가격에 이것저것 많이 구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야시장 바로 옆으로는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이게 뭐 저도 구글로 검색했을 때 컨벤션 센터라고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멋있는 건물이 있구나,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시장 한 바퀴 둘러봤는데 짧습니다. 볼 거 많지 않고 그래도 나트랑은 야시장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러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기념품이라든지 뭐 살 것들은 꽤 있어서 흥정만 잘 하시면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기 오시는 것보다는 낮 시간대에 여기 담시장이라고 있거든요, 나트랑에. 담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긴 밤엔 안 해요. 대신에 쇼핑만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담시장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마 시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판매되는 품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담시장 쪽이 좀 더 볼 게 많긴 할 겁니다. 어쨌든 어딜 가도 흥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똑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어쨌든 오늘 스케줄상 담시장을 가보지는 못하지만 야시장은 한번 와보고 싶었고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파에 있는 야시장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볼거리도 많고. 근데 그 다낭에 호이안 가면 야시장 있거든요. 거기만큼은 아니다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녁 먹으러 가죠. 네, 오늘의 저녁 식사는 여기 K하우스라는 곳에서 먹을까봐요. 제가 저번에 그 라이브를 보려다가 조금 살짝 마음 상했었던 루이지애나 바가 바로 저쪽인데 그 옆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하우스 이름에서 느낌 오시겠지만 여기는 한국인 사장님이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간판에도 K하우스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 그래서 한식도 일부 판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비치바고 바다 보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가보죠. 네, 매장 분위기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오, 분위기 있죠. 한국 가요가 나와요. 와. 그리고 이게 한식도 팔고 한국인 사장님이 하는 곳이라 그런지 손님들 상당수가 한국 사람입니다. 친근감 있고 좋네요. 한국 온 것 같고 그래요. 일단 주문한 수제 맥주가 나왔고요. 그러고 보면 이 근처에 있는 비치법들은 다 수제 맥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볶음밥입니다. 우와, 때깔 맛있어 보이네요. 계란 후라이 이렇게 올려준 거는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직 숟가락도 안 떴는데 양파튀김도 나왔습니다. 야, 이거 맥주 한 잔으로 안 되겠는데? 이게 많이 안 비싸요. 물론 이 집에 비싼 메뉴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비쌉니다. 이게 한 뭐 8,000원 꼴? 저게 한 5,000원, 6,000원 꼴? 괜찮죠, 금액. 와, 이렇게 또 바닷소리 들으면서 먹는 건데 가성비도 좋고 나쁘지 않은 가게네요. 네, 지금 K하우스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맛집이네요.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보정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해외에 나오면은 한식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빼더라도 이 집 김치볶음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제 맥주도 괜찮아서 많이 마셨어요. 지금 제 큰 거 2잔이랑 작은 거 1잔 마셨고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되게 친절하세요. 테이블마다 다 도면서 말 걸어주시고 굉장히 손님들 신경 많이 쓰시는 게 보여가지고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 루이지애나에서 직원들이 저 신경 안 썼던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한국인의 정이 막 느껴진다고 할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나트랑의 밤바다를 한 번 더 눈에 담고 갑니다. 이제 2호 일정에서 바다를 볼 일은 없어요. 제가 계속 내륙으로 돌 거라서 이렇게 또 늦은 시간이지만 바다를 한 번 더 보고 갈까 해요. 여기 바다 공기가 좀 다르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파도 소리를 또 언제 듣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공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나트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 달랏으로 떠나고요. 달랏까지 또 가려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나트랑 여행에 대한 간단한 코멘터리만 좀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뭐 나트랑 여행이 이번에 대단한 게 없었기 때문에 길게 코멘터리 할 건 없고 짧게만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려고요. 이번 나트랑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4박이었어요. 저로서는 4박이 짧다고 느껴졌는데 아마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트랑 여행을 오실 때 가장 많이 오는 패턴이 3박 혹은 4박이기 때문에 뭐야 4박이 왜 짧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로서는 이제 나트랑이 처음이기도 했고 나트랑에 대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4박은 좀 많이 짧았어요. 특히나 이제 단시간에 나트랑에 많은 걸 봐야 됐기 때문에 3일 동안 계속 패키지를 돌렸었죠. 4박을 여행을 하는데 3일 동안 패키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은 도착한 첫날이랑 나가는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패키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날 같은 경우는 시티 투어를 제가 했었었고 둘째 날은 남부에 있는 무이네를 다녀왔었죠. 그리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란섬, 원숭이섬을 다녀왔었어요. 모두 다 알차고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나트랑 여행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면 저처럼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행사의 풀 패키지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뭐 마이리얼 트립이라든지 아니면 클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일 패키지를 주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나트랑을 투어 집약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봤을 때 좋은 방법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호캉스를 한다거나 휴양으로 좀 목적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빡세게 하면은 아마 투어가 좀 정신 사납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특히 요즘은 또 호캉스 많이 오시잖아요. 나트랑에는 호캉스를 할 만한 그런 리조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선택이 필요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에는 나트랑을 패키지 여행으로 왔을 때 여행사에서 출발해서 여행사에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선택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여행은 옵션으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패키지를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저처럼 자유여행으로 오신 다음에 필요한 내용만 패키지로 주문을 하셔가지고 클룩이나 마이리얼 트립 같은 걸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다 생각도 드는 거죠. 저야 뭐 짧은 시간에 나트랑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숙제 아닌 숙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빡세게 돌아다닌 건 있어요. 근데 뭐 돌려서 얘기하면 보람이 있었고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패키지를 3일 연속 돌리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저는 이제 나트랑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것저것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저처럼 스케줄을 잡으시기보다는 휴양과 투어를 접목을 잘 해가지고 비율을 잘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한 2박 정도? 이틀 정도는 이제 패키지도 좀 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는 또 푹 쉬거나 호캉스를 누리셔야지 여기 나트랑이 휴양지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제가 굉장히 빡세게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곳 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곳이 총 2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담시장이란 곳. 담시장은 낮에만 열리는 시장이고 오후 6시 정도에 문을 닫는데 제가 패키지를 하다 보니까 낮 시간엔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가지고 담시장을 가보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노이에서도 시장을 가본 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나트랑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쇼핑을 위해서 담시장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담시장이 그 야시장보다 훨씬 더 볼거리도 많고 좀 선택의 폭도 넓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못 가서 좀 아쉽기는 했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빈 원더스, 빈펄랜드에 있는 그 유원지인데 사실 나트랑 여행을 얘기할 때 빈펄을 빼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빈펄이 나트랑에서 가장 유명한 리조트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유원지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연인끼리 여행하는 데는 빈펄에 있는 빈 원더스는 꼭 한 번씩 가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나트랑 여행을 여행사에서 팔았을 때 그 빈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원지를 혼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 번은 가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 간 것도 있네요. 물론 이제 혼자서 유원지 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긴 합니다. 마음적으로. 네,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도전해보지 못했다. 아쉽긴 해요. 하지만 또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남겨놔야지 또 다음 여행 때 제가 언젠가는 또 나트랑을 와가지고 또 이런데 저런데를 가볼 만한 또 기회가 생길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뭔가 여행은 조금씩 아쉬움이 남아야지 다음 여행을 기약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요.
나트랑 전 개인적으로 괜찮았고, 여기가 왜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는 휴양지인지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특히 제가 휴양을 직접적으로 즐기는 건 아니지만 시내를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에서 나트랑이 그래도 괜찮은 휴양지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달랏으로 이동합니다. 달랏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이 버스 표를 미리 예약을 했어요. 나트랑 도착은 바로 다음날 예약했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면 잠깐 시간을 돌려가지고 나트랑 도착한 바로 다음날로 먼저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시죠. 네, 저는 지금 신투어리스트라는 곳에 왔습니다. 신투어리스트, 신카페라고도 불리우는 곳인데 여행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달랏 가는 버스를 예약을 할 겁니다. 미리 예약하려고 지금 나트랑에서 이틀째 아침인데 여기를 와서 예약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시간표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액이라든지 시간 아니면은 티켓 예약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신투어리스트에서 예약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티켓은 이렇게 생겼어요. 티켓에 보면 정보가 쓰여 있죠. 그 3월 12일 날 달랏으로 가겠다 이런 정보가 쓰여 있고, 그리고 9시 30분에 여기로 와야 돼요. 다시 여기 신투어리스트로 와서, 제가 지금 짐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큰 캐리어가 하나 있어서 이걸 가지고는 작은 버스를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작은 버스로 일단 버스터미널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버스터미널에서 이제 달랏 가는 버스, 슬리핑 버스를 타게 될 것 같아요. 그걸 타고 다시 이제 달랏 도착해가지고 거기 작은 차를 이용해서 그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총 24만 동, 한국 돈으로 하면 13,000~1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달랏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갈아타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어렵진 않대요. 그래서 좀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시름 났으니까 이제 달랏으로 가는 날로 바꿔볼까요? 짜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신카페, 신투어리스트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죠. 미리 표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달랏까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좀 이동하는 방법이 쉬웠으면 좋겠다, 그쵸? 네, 일단은 도착해서 기존에 받았던 버스 티켓을 드렸더니 새 티켓으로 바꿔줬어요. 새 티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1시 출발로 써있죠.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9시 반에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고 그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합니다. 네,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1시 버스로 갈아타고 그걸 타고 이제 달랏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신투어리스트 여기 앞에서 달랏까지 가는 버스를 타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버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버스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리어를 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캐리어를 실으려면은 큰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짐 갖고 온 제가 잘못이니까 어쨌든 그걸 타고 달랏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갈아타는 과정 때문에 그런데, 직원분은 한사코 어렵지 않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긴장 타고 있어요.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버스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버스들 많이 서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런 버스터미널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아마 저렇게 캐리어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차량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큰 차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달랏 가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물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약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어디서 버스 타는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찾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신투어리스트가 아닌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버스를 타겠다 하신다면은 여기 대합실 쪽에 이렇게 티켓을 파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티켓을 구매해서 탑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이제 회사별로 돼 있고 그 유리에 어디 갔는지가 써 있어서 요걸 보고 이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일단은 회사 찾아야 되고 어디서 탑승한지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벽이 약간 느껴지는데 뭐 물어물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지금 타는데 슬리핑 버스예요. 2층 버스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예전에 사파 갔을 때는 두 자리씩 해가지고 2열로 돼 있잖아요. 여기 근데 버스가 되게 웃긴 게 한 자리씩 해서 3열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이거 제가 지금 누워있는 세 번째. 그래서 좁다. 슬리핑인데 좁아요. 와, 이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관광버스는 아니니까 좀 낡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달라스는 어쨌든 간에 그 사파나 이런 데 비해서는 좀 가까우니까 아마 휴게소도 한번 쉴 것 같기도 하고 무난히 탑승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경험이네요.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달라까지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휴게소에 한 번은 서네요. 근데 휴게소라고 해도 식당에 가깝고 보면은 식사를 하시는 분들 많죠. 식당에 가깝고 저쪽으로 화장실 있고 매점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뭐 특별히 대단한 게 파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곳에 잠깐 쉬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냥 화장실 정도만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화장실은 유료 같은데 어떻게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지 돈을 내진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굉장히 재래식. 지금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달랏이고요. 달랏에서 이제 또 저기 버스터미널이니까 호텔까지 가야 되잖아요. 신토리스트에서 예약을 할 때 호텔까지 차량이 제공된다고 했는데 이게 신토리스트에서 제공되는 게 아니고 버스 회사에서 제공되는 거라서 저도 이 외국인들과 같이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타보죠. 셔틀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호텔인데 호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트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영상, 그리고 나트랑에서 달랏까지 이동하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이미 나트랑 코멘터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어쨌든 나트랑에서의 일정은 제 기준에서는 짧은 편이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했던 투어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다 괜찮았지만 이걸 전부 다 저처럼 따라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빡세게 움직였고 이렇게 하면은 휴양지에서 휴양을 제대로 했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하시면서 여행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투어가 있으면 그 투어를 좀 하시고 그 외에는 좀 휴양을 하면서 나트랑의 묘미를 좀 즐겨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나트랑에서의 묘미를 100% 즐기진 못했죠. 저는 혼자서 여행을 다니니까 그 뭔가 휴양을 즐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감흥이 있다거나 그런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호캉스도 좀 해보시고 또 이제 바다 좀 보시면서 수영도 좀 하시고 좀 제대로 된 휴양을 즐기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 나트랑이 괜찮은 지역이니까 저처럼 너무 빡세게 투어만 하지 마시고 휴양도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트랑에서 달랏까지는 버스를 이용했고 신투어리스트의 시스템을 이용했지만 실제로는 신투어리스트는 픽업을 해주는 그리고 예약 대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만 했을 뿐이고요. 실제로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달랏 도착해가지고 호텔까지 오는 셔틀 같은 경우에는 다 버스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기해 보이긴 했습니다. 막 그 버스 내리자마자 삐끼들이 택시 탈래 얘기했는데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택시 탔으면은 또 쓸데없는 돈이 들었겠죠. 근데 또 이렇게 버스 회사에서 호텔까지 셔틀도 운행을 해주는 거 보면은 꽤 괜찮은 서비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그
버스를 직접 예약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투어리스트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시간 이동을 할 때는 신투어리스트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전 한 번 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나중에 여기 달랏에서 호치민으로 넘어갈 때도 버스를 또 타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생각하니까 뭐랄까 좀 마음이 그래요. 슬리핑 버스는 이제 한 번 남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번이 저에게 어떻게 빡세게 다가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호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달랏에서의 첫날 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